고려는 흔히 귀족과 문신의 화려한 문화로 기억되지만 그 이면에는 100년에 가까운 피해 정치와 격변이 숨어 있습니다. 고려 초기부터 도입된 과거제와 문치 정책으로 붓을 든 문신이 칼을 든 무신보다 높게 대우받았습니다. 무신들은 국경을 지키고 전투에 몸을 던졌지만 녹봉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품계도 하급 문신보다 낮았으며 하대와 멸시를 당하는 것은 일상이었습니다. 무신도 하급 문신에게 예를 갖춰야 했다는 기록이 남을 정도로 이들의 불만과 분노는 세월 속에 깊게 쌓여갔습니다. 이미 고려 중기에는 토지제도의 모순과 지배층의 부패, 왕실과 귀족들의 사치와 권력 독점이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왕과 귀족들은 특권으로 토지를 나누어 갖고 평민들의 삶은 점차 어려워졌습니다. 여기에 각종 외적의 침입과 이자겸의 난, 요청의 난 등가 이어지며 무신들은 나라를 지키는 역할을 했음에도 권력에서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1170년 왕 의종은 개경 근교 보현원에서 대규모 연회를 엽니다. 문신들은 연회에서 시와술, 풍류를 즐기고 있었지만 무신들은 힘든 연회 준비와 노역에 동원되어 불평등이 극에 달합니다. 연회 도중 격구 시합에서 대장군 이송이 말에서 떨어지자 문신 김돈중이 이송에게 먹물을 뿌려 극심한 모욕을 줍니다. 또 문신이 장군 정중부의 수염에 불을 지르는 만행까지 벌어졌죠. 무신들은 이 장면을 목격하며 도저히 이대로 참을 수 없다는 결의를 품게 됩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무신 정변의 직접적 계기가 되었고 그 후 대규모 숙청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정중부, 일방, 이고 등은 궁궐 근위병 일부를 포섭해 문신은 시도 남기지 않는다 외칩니다. 무신 정변이 일어난 당일 궁궐과 개경 곳곳에서 처음에는 왕을 호위하던 문관과 신료, 황관이 무신들에게 숙청당하고 이후 개경 내 문신 50여 명이 무차별적으로 살해당합니다. 의종은 왕좌에서 끌려 내려와 거제도로 쫓기고 그 동생인 왕후가 명종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이 사건과 함께 이미 1151년 사망한 대표 문신 김부식은 무신들에게 깊은 원한의 대상이었기에 그 무덤이 파헤쳐져 시신이 토막나는 부관참시가 실행되었습니다. 김부식의 아들인 김돈중은 동생과 함께 무신들에게 참살당합니다. 이 사건은 그저 권력 쟁탈이 아닌 세대에 걸쳐 누적된 분노와 울분이 폭발한 피해 복수였던 셈입니다. 무신 정변이 성공한 뒤 고려 100년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초기에는 정중부, 일방, 이고 등 무신들이 정권을 차지했지만 곧 내부 권력 암투가 벌어집니다. 이일방이 정중부를 견제하며 군 지휘권과 인사권을 두고 암투가 벌어졌고 결과적으로 정중부가 경쟁자들을 차례차례 제거하며 실권을 장악했습니다. 이후에도 경대승, 이해민, 최충원, 최후 등 여러 무신 가문이 번갈아 집권했습니다. 정변의 충격은 왕실, 귀족, 문신사회 모두를 뒤흔듭니다. 문신과 귀족층은 지방으로 도주하거나 무신 정권 하에서 굴욕적으로 살아야 했고 저항한 자는 대부분 숙청당했습니다. 문신들 가운데 예외적으로 평소 무신들과 우호적이었던 이나 왕에게 간언했던 이들은 일부 살아남았으나 대다수는 비극적 죽음을 맞이합니다. 정권은 무력을 기반으로 하여 행정과 개혁보다는 사병 조직 강화와 권력 투쟁에 집중했습니다. 무신 정권의 명분은 얼마 가지 않아 퇴색했고 고려 사회는 강력한 중앙 권력 대신 사병, 외척, 세도 가문들의 힘이 난립하는 혼란에 빠집니다. 왕실에서는 잦은 교체가 일어나며 권력이 더욱 약해졌습니다. 무신 정권 하에서는 관리로 진출한 무신뿐 아니라 농민과 천민, 노비, 불교 등 사회 여러 계층에도 변화가 크게 일어났습니다. 농민들은 지방간의 수탈과 곡물 부담에 고통받으며 대규모 밀란 최광수난, 이연연난 등이 이어집니다. 불교가 새로운 정치 권력과 결탁하며 때로는 사찰을 중심으로 민중 폭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천민노비 출신들은 무신 정권에 등용되어 사회 상승의 기회를 얻었지만 신분제 사회의 기본 골격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외적으로는 몽골원의 침략으로 삼별초 항쟁 등 고려 말의 대규모 전란과 반란도 무신 정권 시기에 이어집니다. 이런 격변의 시대에 국민들은 끝없는 공포와 혼란 속에 살아야 했으며 왕건주의 사회의 옛 질서는 복구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붕괴되었습니다. 한편 무신 정권의 말 시즌에는 최씨 정권의 장기 집권이 이어졌고 사병 조직 도방, 삼별초 등의 강화로 내부 반란과 권력 다툼이 심해집니다. 최충원은 스스로 개혁안을 내세우나 결국 왕권을 폐위시키거나 새왕을 옹립하는 등 고려 왕실조차 무신 정권의 꼭두각시로 전락합니다. 교정별감, 정방 등 새 행정 조직이 생기지만 실제로는 소수 실력자들이 독재적으로 운영합니다. 결국 1270년 무신 정권의 몰락과 몽골 침략 등 고려 말 대혼란이 이어지며 무신 정변의 후유증은 오랫동안 사회 곳곳에 남게 됩니다.
무신정변은 그저 무신들의 반란이나 쿠데타가 아닌 오만과 차별, 귀족사회와 문신중심제, 왕실의 실정, 정치사회제도의 고질적인 폐단이 장기간 축적되어 폭발한 피해 혁명이었습니다. 100년간의 무인시대는 왕권도 문신 권력도 아닌 오직 칼의 힘이 지배하는 시대였고, 그 교훈은 오늘날까지 권력이 불평등과 오만에 의해 얼마나 큰 파국을 맞을 수 있는지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려 무신정변의 발단과 진행, 그 역사적 의미와 사회 변화까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더 흥미진진한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